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밈 주식 배드베스앤비욘드 일명 BBBY의 매장 앞입니다. 이곳은 뉴욕 링컨 센터 근처에 있는 매장인데요. 사실 요즘 밈 주식 열풍이 불면서 배드베스앤비욘드가 8월 들어서 2주 사이에 4배가량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하루아침에 20% 급락을 하는 등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8월 들어서 순매수한 종목 중 3위에 이름을 올린 것도 바로 이 BBBY인데요. 이 회사 어떻게 밈주식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BBBY, 배드베스앤비욘드 매장을 둘러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회사를 한번 알아보시죠. 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배드베스앤비욘드의 매장 안쪽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용품부터 뭐 침구 이런 것도 있고요. 가전 해서 집콕 생활,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물건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집기부터 해서 좀 홈웨어 뭐 이런 것들 필요하신 것들을 다 이 매장에서 다 살 수가 있고요. 한산한 편이에요. 지금이 금요일 오후인데요. 다른 매장들은 아무래도 지금쯤 되면은 좀 사람이 많은데 여기 매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 매장은 정체 컬러가, 이 아이덴티티 컬러가 블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도 전체적으로 다 블루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이 파란색의 할인 쿠폰을 무작위로 뿌렸습니다. 쿠폰이 유통기한이 지나도 받아줬고요. 일단은 뭐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들 이 파란색 쿠폰을 받아서 이 매장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장의 별명이 빅블루, 그러니까 배드베스앤비욘드를 빅블루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근데 하도 이제 쿠폰을 남발하니까 사람들이 이 저가, 이 쿠폰의 이미지만 이 브랜드 이미지로 가지고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못한 것들이 좀 약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2019년에 변신에 나섭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마트 중 하나죠. 타겟 출신의 마크 트리톤을 CEO로 세우고 회사의 영업 방식을 싹 뜯어 고쳤는데요. 우선 무한대로 찍어내던 쿠폰 발행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타겟처럼 자체 PB 상품을 만들어서 승부를 하기로 했죠. PB 상품은 공장에서 직접 납품을 받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브랜드가 정착되면 매니아층도 생기기 때문에 많은 미국 유통회사들이 선호하는 전략입니다.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같은 브랜드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 회사 새로운 전략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경영 개선 계획을 내놓았던 마크 트리톤 CEO, 지난 6월 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바로 지난 1분기에만 3억 5,8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동일 매장 매출도 24%나 줄어들었습니다. 주가는 1996년 이후 26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PB 브랜드를 만들고 매장의 개성을 없애버린 게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마크 트리톤은 취임 후 18개월 안에 10개의 PB 브랜드를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PB 브랜드 운영 경험이 없는데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출시된 PB 브랜드들은 그다지 큰 특색이 없었고 고객의 인기를 끌지 못해서 재고만 넘쳐났습니다. 또 배드베스앤비욘드는 미국 지역별 특성에 맞춰 매장마다 색다른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런 개성을 없애고 획일화한 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와일드 세이지 같이 인기가 없던 PB 브랜드를 최근 없애고 PB 상품 운영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직접 찾아간 매장에서도 심플리 에센셜, 아워 테이블, 스퀘어드 어웨이 이런 자체 PB 상품 브랜드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큰 특색이 있다기보다는 가격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섹션에서 자체 PB 상품은 표시된 가격보다 대폭 할인을 하고 있었고요. 클리어런스 땡처리를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여기도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자체 PB 브랜드입니다. 60%씩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가가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근데 대부분의 PB 브랜드들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60%씩, 50%씩 떨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방문한 소비자들도 PB 상품보다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많이 둘러보고 또 구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체 브랜드의 경쟁력은 가격 외에 크게는 없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어쩌다 유행하는 밈 주식이 된 걸까요? 미국의 밈 주식은 대부분 펀더멘털이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주식 사이트 레딧, 이 레딧의 주식 토론방에서 밈 주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즉 기관들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이 주 대상이 됩니다. 기관들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 후에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싸게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데요. 일명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주가가 오른다면 손해를 보겠죠. 주가가 급등할 경우 기관은 손실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되사야 합니다. 또 빌려놓은 주식을 되갚아야 하니 오른 가격에라도 되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 오를수록 숏을 친 기관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럴수록 주식을 더 빠르게 사들여야 하고 그럴수록 또 주가는 더욱 급등합니다. 주식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주식을 쥐어짜듯이 움직여 숏 스퀴즈라고도 불리는데요. 배드베스앤비욘드의 개인 투자자들도 이 회사의 공매도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걸 이유로 이런 숏 스퀴즈를 노리고 너나 나 할 것 없이 뛰어든 것입니다. 실제 지난달 29일 5.03달러에 불과했던 이 회사 주식은 11일이나 상승세를 보였고 20.65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닌 만큼 당연히 변동성이 심하겠죠. 지난 18일 이 회사의 주가는 하루 만에 19.63%나 급락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44%가 한 번에 폭락할 정도였는데요. 게임스톱의 CEO인 라이언 코헨이 보유 중인 배드베스앤비욘드 지분 9.8% 전체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도 배드베스앤비욘드를 향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프캐피털은 최근 목표 주가로 1달러를 제시했는데요. 단기적인 밈주식 열풍일 뿐 실제 경영이 단기간에 개선될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베어드 역시 매도 보고서를 최근 냈습니다.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이나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이 회사의 경영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1억 800만 달러지만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만 3억 3,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물론 매장 취재를 통해 배드베스앤비욘드가 자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둘러본 매장에서도 계산대를 무인으로 운영하는 모습, 제품을 태그하면 정보율과 할인율을 보여주는 무인 기계를 곳곳에 설치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몇 년간 희미해진 브랜드 로열티, 최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미국의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경영이 급격히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을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최근 얼어붙은 거시경제 환경과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고려할 때 이 배드베스앤비욘드의 경영이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는데요. 도박판이 되어버린 밈주식 배드베스앤비욘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현명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부장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뉴욕나우 정소람이었습니다.